토론자랑 이 토론자가 했던 얘기 혹은 교차조사실에 있었던 얘기 중에 미처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반대측 2가 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 1에서는 첫 번째 토론자가 주제 설명하고 용어 정리하고 첫 번째 근거를 얘기하고 두 번째 토론자가 2, 3을 얘기를 하죠. 그럼 반대측은 첫 번째가 1, 2를 얘기하고 마지막 토론자가 3을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렇겠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두 번째 토론자가 할 얘기가 반박할 게 훨씬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두 개를 얘기하고 한 개를 얘기하면 좀 더 배분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MP를 훔친 뒤에도 전자수첩을 다시 훔쳤다라는 식으로 책 안에서의 전자수첩을 훔친 얘기, 그러니까 재범이 일어난 얘기를 해주고 잘했고, 그 다음에 좋았던 거는 이제 다른 경찰청 조사를 얘기한 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어떻게 그 32.4%에서 뭐 39. 몇 %로 그 추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외우느라 고생했어요. 그 다음에 또 반면 법무부의 조사에 의하면 재발률이 성인의 재발률은 2008년부터 이제 5.2에서 4.2로 낮아졌다 오히려. 그래서 그 청소년 재발률과 성인의 재발률 차이를 들면서 청소년 재발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취지를 얘기한 점에서 굉장히 설득적이었거든요. 단순히 뭐 재발률이 필연적으로 높다 이게 아니라 이런 자료에 의하면 이렇다. 이러면은 뭐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네. 그다음에 뭐 6분 24초지만 종이 계속 울리잖아요. 그럼 정리하고 내려와야죠. 그 당시에는 내려왔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얼른 세 번째 의견은 의도가 맞지 않았다고 저쪽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 발언은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래서 반박 시간이 왜 있는데요? 그렇죠? 인터넷에 미처 하지 못한 말 반박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려오면 돼요. 정리하고. 그다음에 교차조사를 했는데 사실 교차조사가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운데 솔직히 우리도 문탁 토론자들 입론 들으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다 찾아낼 수 있어요? 아직 부족하죠. 자꾸 봐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고등부 펼이 있으면 고등부 펼도 와서 한번 들어보고 고등부 세다 있을 때 한번 와서 어떻게 세다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럴 필요도 있거든요. 논리적인 오점을 찾는 것 때문에 상대가 한 말에서만, 상대가 한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박수림 토론자가 물건 제대로 돌아왔는데 이거는 반성한 거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네. 내 의견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니? 이거는 이영민 토론자가 이론에서 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할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 안 돼요. 사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참여 연습했는데 그는 뭐 결국 논리를 키우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교차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반박 남았죠. 반박 4번 하는 동안은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논리랑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은 그 상대편이 그 제가 한 얘기를 인용해 갖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코멘트 전혀 안 하고요. 4번 발언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총평을 하도록 할게요. 작전 시간 1분 있습니다. 반대측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에 대한 반대측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PMP 절도 사건에 대한 선생님의 조치를 찬성하는 이유로 첫 번째, 용서로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다. 두 번째, 무성숙하시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한다. 세 번째, 그 학생이 이미 고통을 많이 받았고 또 그런 자살 사례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대처는 옳다. 그러니까 대처에 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에 그러니까 용서에 관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그 법만이 그 처벌 그 대처의 방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법만이 대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은 물론 법도 대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제대로 된 때로는 용서가 제대로 된 대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법이 제대로 된 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처가 나을지 그런 것들 선생님은 바탕도서에 보면 선생님이 그 이 사건을 덮기로 한 이유는 그 일단 물건이 돌아왔으니까 이 아이를 이 아이가 충분히 반성했다고 생각하고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에 용서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 학생이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실제로 바탕도서에서 돌려놓은 것은 이 범인이 아니라 원조였습니다. 그냥 스스로 반성을 해서 돌려놓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일단 선생님이 입장하시는데 정말 선생님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그 학생 자신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선생님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사건을 덮은 것이지 그것은 제대로 된 용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또 세 번째 이유에서는 또 마음고생을 한지 안 한지 그걸 모르고 또 마음고생은 객관적인 처벌이 아닙니다. 또한 자살 사건이 실제로 절도 사건에서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절도 사건은 애가 자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학교에서 계속 절도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덮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일단 상황 자체와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잘못된 행위 자체는 처벌하고 그 다음에 그 자살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상담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지 무조건 덮어준다고 해서 그 학생이 자살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바탕도서에서도 그 학생은 자살을 멈춘 이유가 덮어줘서가 아니라 그 친구의 그 옛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일단 이상으로 반박을 마치겠습니다. 3분 48초입니다. 저희 찬성 측은 저희 찬성 측의 종합적인 반대 측의 입론에 대해 반박을 할 것이고 박수림 토론자가 저희 찬성 측에 대한 총정리를 해주실 것입니다. 먼저 반대 측의 입론 첫 번째는 범법 행위를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처벌을 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범법 행위를 그냥 지나친다고 하셨고 또 법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법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법의 사각지대라는 것은 법으로만 해결을 하다 보면 법에 명시된 기준으로는 올바른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봤을 때 융통성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법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찾아봤던 동아일보 기사에는 어린이 동아일보였는데 거기에는 판사가 하는 일은 그런 불공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그 기준을 살짝씩 바꿀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불공정하다 그럴 수 있지만 판사 한 명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공정하고 융통적인 판결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의 판사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저희 찬성 측은 법에만 꼭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감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 또 입론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훔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 순진해서 모르고 훔쳤다가 나중에 어른들의 훈육이나 교육으로 그 버릇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것은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과 아이에게 쌀쌀맞은 시선으로 이 아이가 나쁜 버릇을 갖게 된 것이므로 용서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성 여부에 대해 입론을 하셨는데, 책의 뒷내용 쪽을 보면 이 아이가 자신이 그걸 훔칠 때마다 많이 죄책감을 느끼고 이러고 싶지 않다, 이런 것을 느꼈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반성은 많이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3분 35초입니다. 먼저 김예원 토론자가 한 말을 저희가 반박하겠습니다. 먼저 그 행위를 덮어주는 것은 법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해서 법으로만 해결을 하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를 예로 들어 법에도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이랑 융통성은 일단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법은 법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처벌할 때 만약 융통성이 필요하다면 그 아이의 상황을 알고서 그 융통성을 사용해서 판단을 했어야 할 것인데, 선생님은 이 아이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는데요. 그 재범하는 이유가 이 아이가 가정 상황이나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자신도 모르게 일단 그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판단해주고 또한 그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선생님이 용서해준 것이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그 훔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커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더더욱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측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대측 첫 번째 이유는 덮어주는 것은 법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이고, 두 번째 이유는 재범이나 모방 범죄 가능성이 있다이고, 세 번째는 그 의도와 맞지 않는다입니다. 일단 법은 기준입니다. 기준은 사회규범이고, 사회규범은 그 사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그 규칙을 만든 것은 사회가 질서를 지키면서 정의롭게 살아가자고 만든 것인데, 여러 이유를 들어 이렇게 덮어주고 가다 보면 이 법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재범 가능성이나 그 모방범죄 확률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청소년 재범률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이고, 바탕 도서에서도 이 아이가 전자수첩을 다시 훔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선생님의 조치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이유는 선생님이 용서해준 의도는 아이가 반성했다고 생각해서 돌려준 것인데, 선생님은 이 아이가 실제로 반성했는지 아니면 즐겨서 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아이를 그렇게 판단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대측은 이 PMP 절도 사건에 대해 선생님의 판단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분 31초입니다.
일단 앞선 토론자가 법과 융통성이 별개라고 말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법에도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에 김혜원 토론자가 말했듯이 법이 악용될 소지도 있고 또 법이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앞서 이영민 토론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왔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히려 이 아이의 도벽은 부모님이 지나친 강압과 그리고 지나친 처벌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온기와 용서로서 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용서가 아이의 행동을 고칠 수 있고 또 아직 미성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용서로 보듬어야 하며 작년에 있었던 학교에서의 자살 사건 예방을 위해서 선생님이 한 조치가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분 44초입니다. 원탁 토론자들한테 했던 질문 똑같이 보내볼게요. 준비 얼마나 했는지 얘기할까요? 4시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둘이 같이 한 거를 얘기해야 돼요? 각자 이 토론을 위해서 얼만큼 준비를 했는지 한번 얘기해서 좋겠어요. 같이 했든 혼자 했든 뭐. 아침이랑 밤에 자기 전에 김예원 혼자 준비한 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대여섯 시간 걸린 것 같고 같이 한 거는 4시간 정도 세팅 때 이해지. 같이 한 건 한 2-3시간 정도 됐고요. 따로 한 거는 대여섯 시간. 네. 따로 한 거 같아요. 같이 하는 똑같이 하는 도시락. 세다가 훨씬 어렵죠. 원탁보다. 네. 세다는 반응도 바로바로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발언하기 전에 그래도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또 앞에 했던 말을 반복도 해야 되고 또 교차조사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세다를 즐겨 했었는데요. 왜냐면 세다가 좀 더 이렇게 뭔가 상대팀하고 뭔가 불붙는 논쟁점이 좀 많아갖고 또 재밌더라고요. 제가 회원일 때는. 근데 이제 다 잘했어요. 또 반박해서 뭐 굳이 제가 뭐 더 이상 뭐 어떤 논리가 잘못됐다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몇 가지만 좀 더 지적을 하자면 지금 이혜지 토론자와 이제 김예원 토론자의 예시는 법이냐 용서냐 이 키워드를 갖고 있었죠. 큰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법 대 용서, 그 중에 법 내지는 규칙,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김예원 토론자는 법의 사각지대를 얘기를 들으면서 법만으로 해결하면은 법만으로 해결하다 보면은 뭐 법에 명시된 기준으로 보면 옳지만 그 결과는 융통성이 있지 못하다. 그래서 때로는 법보다 다른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틀로 가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반박에서는 세부적으로 뭔가 디테일 싸움이라기보다는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영민 토론자, 박수림 토론자 그 이어서 이제 법 대 융통성, 그러니까 법의 융통성이 있을 수 있냐 없어야 되냐. 근데 이쪽에서는 법과 융통성은 상반되는 개념이다.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박수림 토론자는 법에도 융통성이 필요하다. 사실 이 두 가지 얘기가 굉장히 논란이
논란이, 그러니까 논쟁이 완전 불붙을 만한, 이거 한 가지 가지고 3분 동안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얘기거리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둘 다 그렇게 한 문장 픽 던져주고 그냥 한 문장 정도로만 더 덧붙이고 더 다른 논의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점에 대해서 뭐냐 한 2, 3분 얘기하려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많은 걸 읽어보고 맨날 블로그 같은 거 네이버만 검색하지 말고 한번 논문도 한번 읽어보고 뭐 법이 뭐냐, 뭐 융통성이 뭐냐 이런 것도 한번 제대로 된 글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많이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아직 중학생, 사실 고등학생한테 이 토론을 시켜도 못해요. 못하죠. 근데 중학생한테 이걸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긴 한데 그래도 큰 틀에서 갔다라는 점에서는 잘했고요. 그 다음에 김예한 토론자 중간에 동아일보 얘기했어요. 언제적 기사예요? 그게 근데 되게 제가 어렸을 때 읽은 거라서 네, 그러면은 인지는 못했어요. 그게 어렸을 때 읽은 거기 때문에 정말 그 동아일보였는지 아니면 그 뭐 기사 자체는 생각이 나요. 어느 그러니까 회사인데.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그것도. 내가 그게 공부를 하다가 이 예시 들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 가서 내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아일보에 의하면 이게 아니라 그 동아일보 어느 정도 날짜에 몇 번째 신문면에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신문은 항상 최신 신문, 가장 최근 신문을 업데이트된 신문을 공부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토론 대회 나갔을 때는 심지어 토론 전날 기사에 나간 거예요. 토론 전날에 이 토론 주제가 나갔고 토론 때 바로 어제 기사에 따르면 바로 어제 일자 몇 월 며칠자 기상 몇 번째 신문의 몇째 쪽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상대 쪽에 어떤 주제 어떤 뭐 신문 기사를 들고 나와도 그것보다 내가 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신빙성이 있고 내가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자료조사를 얘기를 할 때는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 얘기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거 세다 많이 해봤어요? 몇 번째예요? 세 번째? 두 번째? 이게 애들마다 달라요. 그쵸. 각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네, 잘했어요. 근데 되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근데 혹시 고등부 본 적 있어요? 고등부 진짜 잘하죠. 고등부 진짜 잘해요. 그 친구들 중에서 한 2명 정도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봤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제가 참관하러 가서 한번 구경했었는데 그때도 잘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거치면서 이 친구들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토론을. 근데 이제 그건 결국 뭐예요? 누가 더 한 번이라도 더 토론을 해봤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론 횟수랑은 관련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내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 토론 한 회에 투자를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저 같은 경우는 별 6기랑 6, 7기 혹은 5, 6기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참여도가 가장 높아요. 모든 토론에 다 참여했어요. 거의 한 번도 안 빠졌고요. 특별하게 네. 그러니까 매번 토론할 때마다 90페이지씩 자료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날 밤을 새고 네. 그러니까 한 회 한 회 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토론이지만 저는 한 회 한 회 할 때마다 제 역량이 커지는 걸 스스로 느꼈어요. 처음에는 90페이지 찾아놓고 나서도 다 읽지 못하죠. 선별적으로 대충 읽어보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냥 제목만 쓱쓱 봐도 이게 제대로 된 자료구나. 이거는 주제에 맞지 않는 건 좀 어긋나는구나. 이거는 반박돼 이렇게 써먹으면 좋겠구나. 각이 딱딱딱 서요 나중에는. 네. 그래서 자료조사 찾는 스킬도 생기고 자료를 선별해내는 스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재조합하는 스킬도 생기고 와서 다 이게 내재화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매번 토론 때마다 제 역량이 향상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한 번 토론을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이 토론에 진짜 왜 거기서 네, 엄마가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 토론을 정말 내 마지막 토론처럼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서 한 해 한 해 가다 보면은 지금 처음 들어왔을 때 토론 실력하고 마지막 여러분 졸업할 때 토론 실력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토론 잘하는 순서도 다를 거예요. 첫 멤버랑 마지막 졸업할 때 멤버랑. 그렇죠?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갔으면 좋겠고요. 나는 국어가 수학이 부족해서 영어가 부족해서 영어 공부하느라 수학 공부하느라 별 준비할 시간 없어. 그만둘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별 준비하는 시간 생긴다고 그 시간에 수학 공부가 영어 공부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수학 공부가 영어 공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별이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족쇄처럼 이렇게 달고 가면서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것도 좋은 책 지정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읽는 거 요즘 친구들도 쉽지가 않아요. 어린 친구들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